오늘은 여러분이 인생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그 행복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을 찾아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자식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주목해야 할 7가지 원칙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차분하게 느끼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리한 활동이나 견디던 통증이 꼭 노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풍이 성큼 다가오는 가을비처럼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몸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성을 더욱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허용 수준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의 조절력은 뛰어난 자기 통제 표시입니다. 감미로운 노래가 귀를 사로잡아도 언젠가는 그치듯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과식이나 과음이 체력의 손실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노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노동은 당신의 일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살고 있다면 가벼운 농사일이나 밭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눕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근육이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도 일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일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근육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운동이 됩니다. 과도한 운동을 위해 헬스클럽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1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80만 원 정도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간에 분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려면 작은 부분의 재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존중하고 늙어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는 고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식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오면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안 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면서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마세요. 말을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자연스레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완전히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경우 그 원인은 대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과도한 지적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은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서의 관심과 걱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적을 자제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같이 놀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손이 잘 되게 하려면 과도한 간섭보다는 보살펴야 합니다. 복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봐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복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 복을 쌓으면 우리 자손들은 자연스레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바라는 것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복을 쌓고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과도한 간섭이나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관리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며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이나 간섭 없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과도한 간섭이나 잔소리 없이 귀를 기울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볼 수 있고 이는 곧 자신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 그 행복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긴 대화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